그 다음 그녀의 행동은 제 심장을 터질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녀의 움직임에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겹겹이 감춰져 있던 마음의 문이 하나씩 열리듯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사연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남들은 하나둘씩 여유로운 황혼을 맞이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터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집 대신 숙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집이 그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서로를 신경 쓸 새도 없이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어떻게든 시간을 내 집에 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숙소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정말 맞는 걸까? 이 일은 여전히 많지만 정작 돌아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면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현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작업자를 챙기고 자재를 확인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며 그대로 중심을 잃었고 굵은 철골 구조물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다리를 세게 짓눌렀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고 숨이 턱 막히더군요.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일으켰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뼈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지만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고 한동안은 제대로 걷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쉬면 될 줄 알았는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 나으실 때까지 보호자랑 같이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보호자라니? 그런 사람은 지금 제 옆에 없다는 걸 스스로 더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혼자 입원했고 며칠 후 퇴원하면서 집으로 재활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야 하는 삶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단정한 복장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재활치료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셨습니다. 처음 받는 치료였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고 또 묵묵히 성실하게 제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차갑지도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은 담백한 태도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걱정은 너무 마세요. 짧은 위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활치료사는 한결같이 조용하고 성실한 분 같았습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분밖에 없다는 생각에 괜히 쓸쓸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늘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부추겼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치료를 시작하고 처음 본 그녀의 웃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이란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다리를 살피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지만 그래도 아저씨는 좋으세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부럽거든요.
그녀는 다리를 천천히 주물러 주다 말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오래전에 먼저 보내고 그 뒤로 쭉 혼자였어요. 젊을 땐 외로움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자식이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묵혀둔 외로움과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늘 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그녀였기에 그 고백이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왠지 모르게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들려온 아내의 첫마디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고 건조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다 보니 서로의 안부보다 이유부터 묻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고 애들은 요즘 왔다 갔어? 괜히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부터 꺼내게 되더군요. 애들은 걱정 말고 당신 다음 달 생활비 좀 미리 보내줘. 요즘 빠듯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 한쪽을 스치며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안까지 맴돌던 나 다쳤어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어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괜히 가슴이 허전해져 오래도록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재활치료사 선생님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이겠죠. 그날은 기분 좋게 제가 직접 일어나 문까지 걸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현관까지 걸어오셨네요. 반가움이 가득한 그녀의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치료가 시작됐고 그녀는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조용한 방 안?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미자 씨는 저한테 하나뿐인 말벗이에요. 다리도 점점 나아지니 늘 고마울 뿐입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우리 둘 말이 참 잘 통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오늘은 현관까지도 가봤겠다. 쉽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급하게 일어서다 다리가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재빨리 다가와 제 팔을 붙잡는 순간 균형을 잃은 몸이 그대로 그녀 쪽으로 기울었고 둘 사이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졌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녀가 허리를 받쳐 안아 올렸고 순간적으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옆구리를 꽉 누르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둘 다 숨을 멈춘 채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가 유난히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네, 덕분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부터 고르게 쉬어야 했습니다. 그녀도 바로 손을 거두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뒤늦게 손을 떼며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방 안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까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온기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어색한 공기를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다 나은 뒤라도 왼쪽 발은 늘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도 잘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녀가 식탁 위에 놓인 라면 봉지를 희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긁었죠. 몸이 이래서 대충 먹는다는 핑계는 되지 않을게요.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 잘 챙겨 먹게 되질 않네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 공감한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긴 해요. 저도 늘 혼자라 그런지 밥이라는 게 참 귀찮아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치료만 하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저 역시도 그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공기. 익숙해지기엔 조금 빠르고 모른 척 넘기기엔 너무 선명한 감정이 둘 사이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지 몇 시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뜻밖이라 순간 누구지 하며 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충 드시지 말고요. 제가 간단히 장국이랑 반찬 좀 해드릴게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이 잠시 막혔지만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마침 혼자 뭘로 때울지 고민 중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게 되니 너무 좋네요. 장바구니에는 두부, 애호박, 대파, 달걀처럼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재료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전기레인지 불이 켜지고 냄비에 다시마가 끓기 시작하면서 은은한 국물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계시면 끼니도 잘 거르실 것 같아서요. 이럴 땐 따뜻한 밥 한 끼가 몸에도 마음에도 좋거든요.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왜인지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밥을 먹다 문득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차려진 식탁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흐릿해질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자 씨.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미자 씨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미자 씨 일이면 제가 꼭 돕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괜히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고 방 안엔 따뜻한 된장국 향과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의 대화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이렇게 잘 통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 이 사람은 나와 참 결이 닮아 있구나 하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녀는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게 애처로움인지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인지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그녀를 뒤에서 안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밀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그대로 멈춰서 하던 설거지를 멈춘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처럼요.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그 소리 사이로 제 심장 소리까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내리는 물소리와 함께 꾹 눌러두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이 꾸짖음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제품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녀의 몸에서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는 감출 수가 없네요. 기분이 불편하시다면 여기서 멈출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툴게 말하는 저를 향해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오늘 하루만 이기적으로 살아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요.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제라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요. 그 말은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제 심장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허전함, 외로움, 오래 참아온 감정들, 그 모든 게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처럼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침실 앞에 멈춰선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배 씨, 오늘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저에게 맡기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행동은 제 심장을 터질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녀의 움직임에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겹겹이 감춰져 있던 마음의 문이 하나씩 열리듯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차분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그녀의 하얀 숨결, 조용히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것이 말없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 전해질 만큼은 분명하게. 허리에 머물던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 무너지는 거리감과 함께 이성의 끈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귓가에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런 설렘이 낯설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그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외로움, 망설임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제 가슴 깊은 곳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어둑한 불빛 아래 숨죽인 채 마주하던 그녀의 실루엣은 아마 오래도록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진심이었기에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던 그 순간은 어떤 말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함께 밤을 보낸 이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말로 다 못할 죄책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영배 씨, 저는 오늘로도 충분해요. 더 바라지 않을게요. 가정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려왔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천천히 소용돌이쳤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쉽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나도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마음을 나눠버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더 길까 생각하면 이제라도 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됩니다. 이미 다 자란 아이들 때문에 감정도 남지 않은 아내와 오직 책임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지금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사랑 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쯤은 제 마음을 따라가도 되는지,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알고 계신다면 제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